2000년대 초반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중학교 교실에는 유난히 조용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가 맨 뒤편에 앉은 14살 소녀 민서영이 자리한 곳이었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서영은 부모의 갑작스러운 귀국 결정으로 인해 이곳에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서영아,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수학 선생님의 질문에 서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술술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한국어로 설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어눌한 발음으로 대답하자 반 아이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면 서영은 늘 혼자였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가끔 다른 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기도 했지만 서영은 제대로 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너 진짜 미국에서 왔어? 그럼 영어 완전 잘하겠네. 같은 질문을 받으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담임인 국어교사 강미정은 서영을 유난히 차갑게 대했어요. 40대 중반의 강미정은 20년 넘게 이 학교에서 근무한 베테랑 교사였죠. 민서영, 숙제는 왜 안 해왔어? 서영이 더듬거리며 설명을 시작하면 강미정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끊었습니다.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왜 한국 학교에 온 거야?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애를 이렇게 키워놨어? 이런 공개적인 면박은 거의 매일 반복되었어요. 서영은 점점 더 위축되었고 수업 시간에는 아예 고개를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문을 받아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죠. 집에 돌아온 서영은 자신의 방문을 꽁꽁 잠그고 영어로 일기를 썼어요.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부모님께 학교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영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서영은 복도에서 강미정과 다른 교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 애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이 떨어진다니까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뭔 공부를 하겠어요? 강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영은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활발하고 똑똑한 학생이었던 자신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전체가 술렁이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교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었죠. 이 대회는 매년 학교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고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외국어 고등학교 추천서까지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였어요. 교무실에서는 각 반 담임들이 모여 참가자 선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김지혜가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성적도 괜찮고 발표력도 있거든요. 다른 교사들이 하나둘 후보를 추천하는 가운데 강미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반에는 특별한 후보가 있어요. 강미정의 말에 다른 교사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영 말이에요. 미국에서 자랐다니까 영어는 당연히 잘하겠죠? 그래도 뭔가 하나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나 강미정이 서영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조회 시간 강미정은 교실 앞에 서서 대회 참가자를 발표했어요. 이번 영어 말하기 대회에 우리 반에서는 민서영이 나가기로 했어요. 순간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소 말도 잘 안 하는 서영이 대회에 나간다니 아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서영아, 앞으로 나와봐. 강미정의 부름에 서영은 떨리는 다리로 교단 앞에 섰어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영어는 당연히 잘하겠지? 우리 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해. 설마 한국 애들보다 못하지는 않겠지? 아이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어떻게 할까?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아이는 창피하게 떨어지는 거 아냐? 라고 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강미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해? 하기 싫어. 강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반 전체가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과 후 서영은 혼자 남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심이 서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창피를 당할까? 아니면 그때 반장인 김지혜가 다가왔어요. 서영아, 괜찮아? 선생님이 너무 심했어. 지혜의 위로에 서영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분함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불쌍한 존재로 보인다는 것이 싫었거든요. 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서영의 대답에 지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소극적이던 서영에게서 처음 보는 단호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어. 특히 강미정 선생님은 내가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영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영어 원서를 꺼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책들 중 하나였죠. 그리고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어주겠다는 각오로 말이에요. 과연 서영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그리고 강미정의 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반전이 궁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저녁 학교 방송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몇몇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서영입니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잡고 연습하는 소리였죠. 저거 서영이 목소리 아냐? 3학년 5반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몇 명이 방송실 문 앞에 몰래 다가가 엿들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가 평소 알던 서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송실 안에서 서영은 혼자 마이크 앞에 서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Good evening, everyone. My name is 민시오-영. On the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a story. 유창한 영어 발음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방송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서영은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해서 방송실 열쇠를 빌렸고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도 하고 손짓 발짓도 연습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생겼어요. 미국에서 살 때는 학교 연설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단지 한국에 와서 위축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서영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야, 민서영 영어 진짜 장난 아니래. 방송실에서 연습하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 학생들 사이에서 은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정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가 서영이가 대회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나 봐요. 방송실에서 매일 연습한다던데라고 말하자 강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뻔하죠. 영어야 당연히 잘하겠지만 무대에서 떨어서 제대로 못할 거예요. 하지만 강미정은 몰랐어요. 서영이 준비하고 있는 발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서영은 단순히 영어 실력을 뽐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진짜 이야기를 담은 감동적인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회 전날 밤 서영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방송실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영아, 나야. 지혜. 반장 김지혜였어요. 들어와도 돼?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는 방송실 안으로 들어와 서영을 바라봤어요. 너 정말 대단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학교 애들이 다 궁금해해. 무서워. 내일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서영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자 지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서영아, 강미정 선생님이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는 거 알고 있지? 서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서영의 대답에 지혜는 놀랐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체육관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어요. 무대 위에는 화려한 배너가 걸려 있었고 심사위원석에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5명의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강미정도 포함되어 있었죠. 참가자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모두들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났지만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반응도 그저 그랬고요. 드디어 서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은 3학년 7반 민서영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서영이 무대에 올랐어요. 체육관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서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미정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연 서영은 어떤 발표를 펼칠까요? 그리고 이 순간이 서영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무대에 선 서영은 마이크를 천천히 잡았습니다. 체육관 안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준비했는지 생각하니 오히려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헐로 에브리원. 서영의 첫 마디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My name is 민시오 마이너스 영. And I want to tell you a story. A story about a girl who lost her voice. And how she found it again. 순간 웅성거리던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학부모들도 고개를 들어 서영을 주목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강미정만이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2001년 14살의 한 소녀가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왔습니다. 서영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She thought she was coming home, but instead she felt more lost than ever. 이때부터 서영의 발표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한 영어 말하기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학교에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떤 모욕을 당할까 걱정돼서였죠.
체육관 뒤쪽에 앉아있던 몇몇 학부모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어느 선생님이 그랬을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영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eacher who told me I didn't belong here. 서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SAID, 한국말도 못하는 내가 왜 한국 학교에 온 거야?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까? 이때 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교사들이 강미정을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서영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I learned that being different is not being wrong.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눈시울이 붉어졌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같은 반 친구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서영이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알아요. 상처를 주는 말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여기 속해 있다는 것을. 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힘차졌어요. This is my home too. 이곳도 제 집이에요. 갑자기 체육관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3학년 6반의 한 학생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영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잘했어.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체육관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지만 심사위원석만은 달랐어요. 4명의 교사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강미정만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어 담당 교사인 박선미 선생님은 아예 눈물을 흘리며 서영을 바라봤어요. 대단해, 정말 대단해. 중얼거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깊이 감명받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학생들이 강미정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강미정 선생님, 왜 박수 안 쳐? 저 선생님이 서영이한테 그랬나 봐.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반장 김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영아, 정말 멋있었어. 큰 소리로 외치며 더욱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3학년 7반 학생들이 모두 일어서서 서영이 하며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다른 반 학생들도 합세했습니다. 곧 체육관 전체가 서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서영은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미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체육관을 나가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고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연 강미정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서영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회가 끝나고 이틀 후 학교 게시판 앞에는 결과를 확인하려는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모두가 서영의 우승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게시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3학년 5반의 한 학생이 게시판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1등이 김지민이라고? 2학년 2반의 김지민은 평범한 실력의 학생이었는데 서영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는 게시물을 보고 학생들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서영의 순위였어요. 무려 5등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지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서영이가 5등이라고? 그날 체육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봤잖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 누가 봐도 서영이가 1등이었는데 학교 앞 문구점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교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번 대회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항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선미 선생님이 분개하며 말했어요. 교장 선생님, 저도 심사위원이었지만 이 결과는 납득할 수 없어요. 민서영 학생의 발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점수 집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때 강미정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발표 내용이 감동적이라고 해서 영어 실력까지 뛰어난 건 아니죠. 저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사들의 표정은 석연치 않았어요. 사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미정은 서영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것이었어요. 발음, 유창성, 내용 구성 모든 면에서 만점을 줘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강미정은 각 항목마다 최하점을 기록했던 거죠. 더욱 가슴 아픈 건 서영의 반응이었어요. 결과를 확인한 서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담담하게 말하는 서영을 보며 지혜는 더욱 화가 났어요. 괜찮을 리 없잖아. 이건 명백한 불공정이야. 지혜가 소리쳤지만 서영은 오히려 지혜를 말렸어요. 그만해. 이미 끝난 일이야. 서영의 체념한 모습에 주변 친구들은 더욱 안타까워했습니다. 학부모들의 항의는 계속됐어요. 특히 서영의 어머니 민영숙 씨는 학교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제 딸의 발표를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거예요. 이 결과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심사 결과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나온 것입니다. 이의 제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공식 답변이었죠. 뒤에서는 강미정이 입김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지민이 받을 예정이었던 외국어 고등학교 추천서마저 취소된다는 것이었어요.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추천서 지급이 보류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김지민 학부모는 항의했지만 학교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사실 이는 강미정의 또 다른 계략이었습니다. 서영이 추천서를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추천서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었죠. 어차피 그 애가 1등을 했다면 추천서를 줘야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미정의 속내를 아는 교사는 혀를 찼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서영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매일 밤 일기장에 이런 말을 적었어요. 미국에서 활발하고 자신감 넘쳤던 예전의 서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실에서도 서영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고 수업 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미정은 은근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하지만 학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강미정과 마주치면 인사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수업 분위기도 전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공정하지 않은 심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대놓고 질문하기도 했어요. 강미정은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
하지만 학생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역 교육청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조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서영은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육청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학교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강미정은 평소보다 예민해졌고 다른 교사들과의 대화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도서관 사서인 이연주 씨가 강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이연주 씨는 이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강미정이 경계하는 듯 물었어요. 요즘 모든 것이 예민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요. 이연주 씨의 제안에 강미정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학교 앞 작은 찻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이연주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나 너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거 기억하지? 갑작스러운 말에 강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너 대학교 3학년 때 유학 준비했던 거 기억나? 이연주 씨의 질문에 강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건 왜 갑자기? 토플 시험 준비하느라 밤새우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그때 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자신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과거였거든요. 현주야, 그런 옛날 일을. 결국 점수가 안 나와서 포기했잖아. 그때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이연주 씨는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냈어요. 영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다 봤어. 그래서 영어 잘하는 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지? 강미정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서영이 같은 애들 보면 더 그렇겠지. 자기가 평생 갖고 싶어 했던 걸 너무 쉽게 가진 것 같아서. 이연주 씨의 말이 강미정의 가슴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강미정은 집에서 혼자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대학교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는 영어 스터디 모임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 유학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했었는데 강미정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정말로 영어 교사가 되어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토플 점수는 계속 부족했고 결국 꿈을 포기해야 했죠. 그 후 강미정은 평범한 국어 교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지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보면 더욱 그랬어요. 다음 날 강미정은 도서관에 들렀어요. 이연주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현주야, 어제 말한 것들. 미안해. 너무 직설적이었나? 이연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사실 맞는 말이야. 강미정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나도 모르게 그 애들을 시기하고 있었나 봐. 특히 민서영이는. 그 애가 뭘 잘못했겠어? 그냥 환경이 달랐을 뿐이잖아. 이연주 씨의 말에 강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애를 볼 때마다 내가 못 이룬 꿈이 생각나서 그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면 돼. 그때 갑자기 도서관 한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책을 떨어뜨린 것 같았죠. 강미정과 이연주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바로 서영이었어요. 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책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괜찮니? 이연주 씨가 다가가서 도와주려 했지만
서영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둘러 도서관을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미정이 불렀습니다. 서영아, 잠깐. 서영은 멈칫했어요. 강미정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너, 내 이야기 들었지? 강미정의 질문에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우연히 들어버린 거였거든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 들었으면 들었을 거야. 강미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쩌면 내가 듣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서영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랜만에 길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강미정 선생님도 상처가 있으셨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서영은 계속 적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서영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미정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영은 용기를 내어 한국어로 소감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미정의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과연 강미정은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2004년 2월 졸업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침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교장실에서 긴급 방송이 나온 거예요. 전교생은 즉시 체육관으로 집합하세요.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체육관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지? 혹시 영어 말하기 대회 재심사 결과인가? 모두들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 앞에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죠.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장의 엄숙한 목소리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지난 영어 말하기 대회 관련하여 교육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특히 서영과 지혜는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사 결과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장의 발표에 체육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대회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심사를 통해 새로운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던 게 맞았어. 하지만 교장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심사 결과 1등은 민서영 학생입니다. 순간 체육관이 폭발했어요. 학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서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영이, 서영이. 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옆에 앉은 지혜가 서영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드디어야, 정의가 승리했어. 하지만 교장의 발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한 졸업식 학생 대표 연설자로 민서영 학생을 선정했습니다. 이 말에 체육관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학생들은 완전히 흥분 상태였죠. 교무실에서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강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다른 교사들은 그런 강미정을 어색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정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선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강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졸업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강당에는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있었고 졸업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식순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서영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해주실 3학년 7반 민서영 학생을 소개합니다. 서영이 무대에 올랐을 때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강미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교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서영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 민서영입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늘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성공의 기쁨뿐만 아니라 실패의 아픔도, 차별의 상처도, 그리고 용서의 의미도. 관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서영은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히 섞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Sometimes the hardest lessons come from the most difficult times. 가장 힘든 순간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죠. 그때 서영이 강미정을 바라봤어요. 저에게 힘든 시간을 주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분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상처는 때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해요. 강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영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의 메시지였거든요. I learned that everyone has their own struggles.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영의 연설이 계속되면서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감동적으로 변해갔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 서영은 특별한 말을 했어요. 강미정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려요.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시련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이제 저는 이해해요. 선생님도 한때는 꿈을 품었던 청춘이셨다는 것을. 이 말에 강당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강미정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고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모두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연설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강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향한 거예요. 무대에 오른 강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영아, 선생님이 미안해. 마이크 없이 하는 말이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이 감동적인 순간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2007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컨벤션홀에서 국제 통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죠. 바로 민서영이었습니다. The future of global communication lies in understanding, not just translation. 서영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통역대학원을 거쳐 이제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젊은 통역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로비에서 서영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서영아, 나야 지혜. 반가운 목소리였죠. 지혜는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지혜야, 오랜만이다. 서영아, 큰일 났어. 우리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지혜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강미정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어. 서영은 깜짝 놀랐어요. 졸업 후 강미정과는 전혀 연락이 없었거든요. 편지를? 무슨 내용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일 학교 앞 카페에서. 다음 날 서영은 오랜만에 모교 앞을 찾았어요.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었죠. 카페에서 지혜를 만난 서영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민서영 학생에게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서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강미정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한 장, 두 장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서영아, 안녕? 선생님이야. 갑작스러운 편지에 놀랐을 거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어. 그동안 너에게 한 일들을 반성하면서 지냈지. 편지를 읽어가면서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졸업식에서 한 말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도 용기를 내어 다시 공부를 시작했단다. 늦은 나이에 영어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 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어요. 내가 통역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자랑스럽다. 선생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꿈을 이뤄내는 모습이 대단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서영아, 선생님이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내가 선생님에게 용서와 성장의 기회를 줬거든. 그날의 내 연설은 선생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 편지를 다 읽은 서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영아,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 그때 지혜가 또 다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서영아,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강미정 선생님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 교사 자격을 따려고 한대. 정말? 응,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봉사도 하고 계셔. 서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니. 너 때문에 변하신 것 같아. 내가 보여준 용기와 용서가 선생님께도 영향을 준 거야. 며칠 후 서영은 용기를 내어 강미정에게 답장을 썼어요. 선생님, 편지 잘 받았어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기뻤어요. 저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서영은 계속 썼어요.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련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고 계신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마지막 문장은 특히 따뜻했어요. 선생님, 우리 모두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과거의 실수보다는 현재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이 편지를 받은 강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읽었어요. 진정한 용서를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1년 후 서영은 모교에서 열린 꿈을 찾아가는 학생들을 위한 특강에 강사로 초청받았어요. 강당에는 후배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뒤쪽에는 강미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학교 3학년 7반을 졸업한 민서영입니다. 서영의 인사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난 후 강미정이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서영아, 정말 잘했어. 선생님이 자랑스럽다. 이제는 두 사람 모두 편안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영어 교사 시험 준비 잘 되세요. 꼭 합격하실 거예요. 서영의 응원에 강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선생님도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갈 거야. 그날 저녁 서영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용서는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세월이 흘러 이제 서영과 강미정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서영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통역사로,
강미정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서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